바이오메디컬 시스템 반도체 융합 기초 설계 아날로그 회로 레이아웃 두 번째 수업이죠. 8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는 이제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이랑 스키매틱까지 그렸어요.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하고 레이아웃 검증한 다음에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이랑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을 비교하는 수업까지 내용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복습 차원에서 넣어둔 거고요. 스키매틱이랑 넷리스트 코드는 똑같은 거다. 완전히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으로 우리는 H스파이스를 이용했죠. 시그마 스파이스와 H스파이스를 이용했었고 스펙터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제작 가능한 도면으로 그리는 작업, 이 웨이퍼에 그대로 만들어지기 위한 도면이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검증하는 디자인 룰 체크라고 해서 공정사에서 제공한 규칙을 따르는지 체크한 거고요. 예를 들면은 스페이싱, 뭐 간격, 위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위스가 맞는지, 랭스가 맞는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AVS는 뭐냐면 레이아웃 vs 스케매틱이라고 해서 레이아웃과 요 SP 파일 스케매틱이 일치하게 노드 연결이 됐는지, 결국에는 뭐냐면 저 노드 커넥션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노드 커넥션. 그리고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똑같이 이제 그 페르스틱을 기생선문을 레이아웃으로부터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포함시켜서 스파이스를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그러면 레이아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죠. 여기가 엠모스일 거고요. 여기가 피모스일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가 바디 노드, 소스, 게이트, 드레인. 연결이 됐으니까 사실 이거는 인버터를 제가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 소스, 바디 이렇게 될 거고 요 메탈 원, 그러니까 제일 낮은 메탈을 지금 표현하려고 한 건데 같은 메탈 원을 이용하되 이제 띄어져 있으면 다른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요 게이트끼리도 연결을 따로 해줬습니다. 여기 나타내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빼놓은 건데 게이트끼리도 연결을 해주고요. 보통은 게이트는 폴리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요 메탈 원으로 이제 드레인을 연결을 해줬고 소스 바디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실리콘에서 요 메탈로 가는 거, 요거를 이제 컨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컨택이 그 연결해주는 통로죠. 통로를 컨택이라고 합니다. 요것들. 그리고 폴리에서 또 메탈 원으로 또 가야 되는데 요것도 컨택이에요. 그리고 비아가 또 있어요. 비아가 있어서 메탈 1에서 메탈 2로 연결해주는 요 작은 하나가 비아입니다. 이 비아와 컨택의 차이는 같은 물질을 연결해주면 비아, 다른 물질을 연결해주면 컨택이에요.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층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층이 있는 이유는 하나만으로는 때로는 노드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닿으면 안 되는데 지나갈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층을 통해서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해도 연결을 할 수가 있겠고 층이 뭐 여유가 되면 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 있겠죠. 어떤 노드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층은 여러 개가 보통은 있습니다. 예, 층이 여러 개가 있고 뭐 탑메탈까지 요즘 나오는 거는 뭐 8층, 9층까지도 가고 어떤 거는 4층까지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탑메탈을 표현하기 위한 거고 대부분의 패드는 실제 외부에서 연결되는 건 요 탑메탈에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탑메탈로부터 파워는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건 메탈 1에서 끝날 수도 있고 중간에 생성되다 끝날 수 있고 뭐 밖에서 그거를 봐야 되는 경우라면 다시 탑메탈로 올라가서 패드로 연결돼서 외부로
PCB 보드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노드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가 층으로 돼 있어요. 레이아웃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단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위에서 쳐다볼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대각선이 아니고 위에서 쳐다볼 거예요. 그래서 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요. 지금 이게 인버터입니다. 인버터의 예시인데 여기가 NL이네요. 노란색 요 점선이 NL이라고 합니다. 요 노란색이. 그러면은 PMOS겠죠. 아래는 NMOS가 될 겁니다. 노드를 보면은 드레인인지 소스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PMOS랑 NMOS랑 하나 연결돼 있고 다른 하나는 VDD, VSS로 붙고 있어요. 그리고 게이트가 묶여 있네요.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티네요 이게. 다 됐네. 예, 이게 인 노드, 아웃 노드, VDD, 바디까지 그려줄까요? VSS. 이렇게 되면 여기가 VSS고요. VDD. 그리고 드레인 노드가 연결이 됐고 게이트 노드도 빨간색으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려면 여기가 인 노드, 아웃 노드, VDD, VSS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디예요. 이렇게 메탈 아래에다가 파워 레일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다가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바디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러면 면적을 좀 차지하기 때문에 어차피 파워 레일이 있어야 되니까 그 파워 레일 안에다가 배치시키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규칙이 보통 있습니다. 뭐냐면 메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제 아래 1, 2층은 좀 가로 세로로 복잡하게 쓰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좀 쓰는 편인데 위로 갈수록 가로와 세로를 나누어서 구분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홀수는 세로 형태로만 이런 뜻이죠. 메탈 2, 메탈 3를 보면은 패턴이 메탈 3만 골라보면 다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만 돼 있는 겁니다. 가로로 이동하는 건 없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거나 메탈 4를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을 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로로 쓰냐 세로로 쓰냐는 상관은 없어요. 뭐 규칙이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보통 홀수 짝수를 나누어서 사용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작은 공정으로 가면은 이게 폴리 이게 미니멈 랭스 디지털에서는 보통 미니멈 랭스를 쓰니까 이게 워낙 얇아요. 그래서 공정적인 이유로 이거를 패터닝을 위해서 더미 더미 게이트가 더 게이트는 아니죠. 더미 폴리가 이렇게 양옆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쓰지는 않을 폴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인버터도 사실 이런 모형이었는데 전략적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할 거예요. 그 전략이 뭐냐면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인버터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VDD 있고 PMOS 하나, NMOS 하나, 뭐 여기 파워 레일에 바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 셀의 높이를 예를 들면 낸드도 있을 수 있고요. 낸드 게이트도 있을 수 있고 노아 게이트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인버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셀 높이를 전부 다 통일시킬 거예요. 그리고 또 요 메탈 1의 높이도 동일하게 일치시킬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번 다 규칙이 다르면 이 메탈을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돼 있고 피모스 위치는 여기 있고 엠모스는 뭐 여기 있고 이러면은 다 연결해 주기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뭐 노드들이 연결해 주기가 복잡해지고 파워 마찬가지고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규칙을 통일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어떻게 되냐면 인버터가 이렇게 하나 있고 낸드를 옆에다 또 붙이고요. 뭐 노아를 붙이고요. 인버터를 여러 개를 붙이고 인버터, 낸드, 노아, 어, 인버터, 버퍼 뭐 뭐든 이렇게 붙이면은 규칙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메탈이 알아서 하나로 직접 연결해 준 것처럼 붙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 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작업량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사이즈가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라우팅 하는데 면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기생 성분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컴팩트하게 작게 만들 수 있을수록 대부분의 기생 성분은 줄어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썼던 M1이다, M2다 하는 거는 그냥 가장 낮은 층이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썼어요.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쓰는 공정사들도 있지만 자기만의 이름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공정은 실습에 사용할 공정은 아쉽게도 그 규칙을 따르고 있진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트랜지스터면 여기까지가 트랜지스터면 어, 이렇게 위에 층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컨택이 있죠. 그리고 메탈 1이 있고요. 이 다음부터 인트라는 이름이 또 붙으면서 1로 시작해요. 어, 요거를 항상 자주 좀 익숙해지셔야 할 겁니다. 아쉽게도 이게 2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M1이 있고 MINT 1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보다 하나 위는 여기고 이거보다 하나 위층은 MINT 2입니다. 이거를 어, 자주 보셔야 될 거고 저도 이거를 숙제를 하는 것을 이제 스키매틱 그릴 때처럼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할 때도 이거를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을 시작할 때는 마찬가지로 접속하면 한 번씩 접속할 때마다 소스 셋업 점 C쉘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추소 똑같이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클릭 뉴 셀뷰에서 그 만들고자 하는 레이아웃의 셀 스키매틱이 이미 있겠죠. 스키매틱이랑 심볼이 있는 데에서 인부 1에다가 레이아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스키매틱을 반드시 레이아웃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 창이 뜨고 여기서 인스턴스 했었던 거죠. 그래서 똑같이 레이아웃 버전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저번에는 엠모스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위해서는 엠모스 언더바 피셀을 쓸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에는 언더바 피셀에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엠모스면 같은 엠모스 안에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게 좀 특별한 거예요. 제가 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칙을 따르게 됐는데 어쨌든 이 피셀로 클릭해서 레이아웃을 누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피모스 하나, 엠모스 하나 제가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피모스 하나, 엠모스 하나를 놨죠. 그다음에 뭐 이동하는 거는 똑같이 무브 누르시면 되고 뭐 그 단축키로는 M입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Q를 누르면 이제 위스와 랭스를 또 바꿀 수 있고요. 프로퍼티고요. 그 다음에 이 창이 이제 레이아웃에는 항상 이 창이 따라다녀요. 이 창이 뭐냐면 이제 메탈을 보여줄 수도 있고 선택해 줄 수 있고 어떤 층으로 이 트랜지스터가 구성되어 있는지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VDD 메탈 1을 그리겠다. 그러면 일단 뭐 VDD라는 건 나중 얘기고 메탈 1을 그리겠다 하면은 여기서 메탈 1 DRW를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드로잉의 약자겠죠. 그래서 메탈 1 드로잉을 클릭해 주고 그다음에 create shape rectangle 그러니까 R 약자로 R을 눌러 주시고 클릭하고 드래그 한 번 클릭하고 원하는 데 마우스를 또 두 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모든 노드들을 메탈 1을 다 그려줄 거예요. 이 규칙에 맞춰서 지금은 제가 메탈 1을 그렸죠. 파란색으로 그린 거. 그래서 이렇게 똑같아요. 스트레치도 있고요. 카피도 있고요.
단축키는 C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라고 하면은 이제 룰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아웃은 스키매틱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길이가 맞아야 돼요. 스키매틱은 일종의 관념도기 때문에 길이가 사실 크게 상관없죠. 여기서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길이를 재기 위해서 K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크리에이트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를 클릭하고 또 재고 싶어하는 그 끝 지점을 클릭하면 이 길이가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 수치가 길이인데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게 생략되고 숫자로만 나와요. 그 점 참고하시고 계속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요 피머스에서 메탈 1까지 드레인 노드가 나오는 것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메탈 1까지 이어지는 요 세트가 여기 M1 언더바 AIL2입니다. 그러니까 M1에서 AIL2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스턴스로 불러올 건데 요거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 PDK가 이런 것일 뿐이고 보통은 Create VR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Create VR에서 선택을 하는데 지금 이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턴스로 NCSU 테크립에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아 모양이 있죠. 이렇게 불러와 줘야 되고 M1에서 AIL2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는 하나의 비아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아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 VDD로 쓸 작은 메탈 하나가 보이고 저 게이트도 폴리에서 저 어떻게 되죠? 네, 게이트도 요 GIL을 통해서 메탈 1으로 올라와야죠. 그래서 요 세트가 필요합니다. M1 to GIL. 그래서 M1 언더바 GIL을 불러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GIL 레이어를 추가적으로 렉탱귤러로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실습으로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그래서 인버터를 하나 완성한 겁니다. VSS, VDD가 될 로드, 소스, 드레인,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인버터가 하나 완성됐죠. 그리고 바디, 엠모스 바디 그려주고 여기 피머스 바디 그려주고 그리고 바디와 트랜지스터 NL을 하나로 크게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네임을 스키매틱에선 썼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똑같은 그 스키매틱과 똑같은 이름이어야 돼요. 요거를 그려주시고 이걸 매뉴얼처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각각 노드에 노드 이름을 적어줬죠. in, out, vdd, vss. 그래서 꾸준히 저장해 주시고 지금 이거는 요 세 개가 보이시죠? 이거는 뭘 그린 거냐면 IMV3입니다. 이 IMV에서 M은 3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튀기네요. 이렇게 인버터가 된 걸 인풋, 아웃풋을 다 쇼트를 시켜주면 IMV3가 되죠.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인풋끼리 붙어져 있고 아웃풋끼리 붙어져 있고 이런 형태로 인버터 3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축키고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체크를 위한 거는 크게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디자인 룰 책이랑 LVS 레이아웃 vs 스키매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에러 발생 시 칩 제작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규칙을 체크하고 디자인 룰을 체크하는 겁니다. LVS는 이제 스케매틱과 다르게 했을 경우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LVS를 통과를 못하면 칩은 제작되어도 완전히 다르게 동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되는 거고, 캘리버에서 위에 탭에서 상단 탭 캘리버에서 DRC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새로운 창이 떠요. 그래서 Run DRC를 클릭해 주면 어떤 에러가 있는지 나타내 줍니다. 이상한 네모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show all에서 그 통과된 창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고 안 통과 못한 거는 빨간색으로 되기 때문에 통과된 건 이제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show unsolved만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통과 안 된 항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세 개는 있어도 됩니다. 이 세 개는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NL의 면적이 너무 작다는데 지금 인버터 하나만 하는 경우가 이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많이 붙으면 이건 알아서 사라지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는 허용입니다. 일시적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칩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블락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작아도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일시적이지만 지금 이 실습에서는 있어도 되는 에러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 외에 이름을 정확하게 봐주셔야 돼요. 이 세 개 외에 추가로 더 에러가 떴다 하면은 그거는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아래 설명 나오고요. M1하고 M1 사이의 간격이 너무 가깝나 봐요. 미니멈 스페이싱을 못 지켰네요. 그리고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반짝반짝이게. 그래서 요 에러가 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LVS입니다. 그래서 DLC를 다 통과시키고 나면 LVS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요 넷리스트에서 요거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input 넷리스트 이거는 뭐냐면 넷리스트 파일을 따로 안 주고 여기서 직접 스케매틱이 있으니까 거기서 체크를 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LVS에서 제가 아까 라벨을 삭제했더니 이런 에러가 예시로 나왔어요. 근데 만약 통과했으면 이렇게 초록색 글씨와 함께 이렇게 빵끝 웃고 있는 표시가 나오면 통과입니다. 예, 이제 DRC랑 LVS가 끝났죠. 그러면은 내 레이아웃이 다른 사람의 LVS와 다르니까 실제적인 동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 기생성분들을 추출해야 됩니다. 레이아웃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R과 C와 커플링 캡인 CC가 있어요. 그래서 커플링 캡은 보통 다른 노드들 사이에 끼는 캡을 커플링 캡이라고 하고 CC라고 표현하고요. 저항은 이 메탈이 얇고 길면 저항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항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 피서브 사이에 끼는 요 캐패시턴스를 C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성분이 있고요. 똑같이 캘리버에서 run px를 클릭하시면 되고, 꼭 캘리버가 아니더라도 저 뭐 다른 사에 DRC, LBS, PX를 쓰실 수 있으시면 쓰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인풋에 똑같이 아까 LBS와 동일하게 이걸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다가 아까 말했던 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RC, CC. 근데 디지털 회로에서는 이제 R이 많아지면 동작점이 바뀌어요. 이렇게 R이 여러 개로 생기기 때문에 DC 동작점을 바꿔놓죠. 근데 이러면 시뮬레이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디지털 회로에서는 보통 이제 VDD거나 VSS에 인풋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앰프처럼 어떤 중간 노드의 동작점을 가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C 플러스 CC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시간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C 플러스 CC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un px를 누르고 한 뭐 길면 1분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 RVE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떤 노드가 캡이 제일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X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요 PX를 시뮬레이션에 적용을 해야죠. 이제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PX를 돌리면 이렇게 자기가 실행하고 있는 폴더에서 이 여러 개의 파일이 생겨요. 여러 개의 파일이 추가적으로 생기는데 지금 쓸 것은 이제 px.netlist, px.netlist.i름.py, pxi. 그래서 이렇게 각자 셀 이름별로 달라지는데 이렇게 두 가지 파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일을 그 FTP 소프트웨어로 본인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스파이스 코드예요. 그래서 스파이스 코드에 아까 넷리스트랑 이 두 가지를 했었는데 얘만 끝에가 .netlist로 끝나는 요 파일만 .include 해줄 거예요. .inc c 하고 .netlist 이렇게 한 문장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열어보면 요 서브서킷으로 이렇게 회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서킷 노드 순서에 맞춰서 인스턴스를 하나 선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샘플 코드로 미리 선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름이 노드 순서나 이름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할 때 사람마다 이게 노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노드 순서 out, in, vss, vdd out, in, vss, vdd 이렇게 돼 있듯이 그대로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스파이스로 돌리고 그 다음에 매틀랩으로 디스플레이 한 겁니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시를 나타냈는데 이거는 80기가에서 돌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결과까지 첨부해서 나타내시면 이번 숙제는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이제 숙제를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